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질문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늦은 밤, 막차만 남아있는 그런 늦은 밤입니다. 이 시간에 시흥에서 안산이나 안양, 부천 혹은 서울로 나가는 막차, 그리고 그 주변 도시로부터 시흥으로 들어오는 막차가 있는데요. 그 두 버스 중에서 과연 어떤 버스에 시흥 청년들이 더 많이 타고 있을까요? 아마 밤새도록 그 주변 도시들에서 놀다가 시흥으로 자러 들어오는 청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시간에 놀러 나가는 혹은 아예 들어올 생각이 없는 진짜 배기 노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두 번째 질문은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그리고 안산 국제 거리극 축제처럼 저희 시흥 주변 도시들에는 이런 축제들이 열리고 있는데 그 축제들에는요 시흥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저희 시흥에서 펼쳐졌던 갯골 축제에는 청년들보다는 다른 연령층의 자원봉사자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봉사 시간을 위해서 왔던 고등학생분들을 참 많이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시흥 청년들한테는 이 갯골 축제가 덜 매력적이어서일까요? 아니면 스펙에 덜 도움이 돼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이 어쩌면 편견처럼 청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흥은 재미없어. 시골이잖아. 여기서 놀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제 얘기이기도 한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16년 동안 시흥에서 살았지만 시흥에는 애정이 없었던 청년 김수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제 얘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그 전에 제 소개를 계속 하도록 할게요. 저는 안양에서 태어났고요. 6살 때 이 시흥시 은행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안산 경안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까지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부천 남부역으로 영화를 보러 가거나 쇼핑을 하러 다녔죠. 그리고 안산으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안산에서 매일매일을 보내게 되더라고요. 네, 안산에는요. 제가 은행동에 있었을 때랑은 다르게 백화점도 있고요. 그리고 영화관도 한 동네에 3개씩이나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는 심지어 이 CGV도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가장 놀랐던 건 뭐냐면 예술의 전당에서 가수들이 와서 콘서트를 연다는 거, 그리고 미술관에서 여러 번 전시가 이루어진다는 거. 한마디로 이런 문화예술이 저희 생활 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저는 정말 놀라웠고 또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대학생이 됐는데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서울로 갔습니다. 네, 부천, 안산 거쳤으니까 이제 서울로 가야죠. 서울은 보시는 것처럼 정말 화려한 행사 그리고 놀거리와 볼거리가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네, 술, 클럽, 그리고 이런 스포츠 경기들, 그리고 콘서트들 정말 너무나 놀 게 많았기 때문에 저는 서울에 금방 매료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빨리 서울에서 취직을 해서 빨리 서울에 자리를 잡고 서울 사람이 되자. 그리고 특히 그런 브런치를 즐기는 도시 남자가 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군인이 됐습니다. 입대를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근무지는 경기도 화성시였는데 그렇다고 달라진 거 없었습니다. 외출이나 외박, 휴가 나올 때마다 시흥은 그냥 자러 가는 곳, 쉬러 가는 곳, 가족들 보러 가는 곳이었죠. 문화생활을 즐기려고 시흥으로 오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자, 제대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여느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제 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계획도 해봤지만 막상 제대를 하고 나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가 굉장히 막막하더라고요. 제 꿈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 겁니다. 여기 정준영 씨나 빈진호 씨처럼 무대에서 스타가 돼서 노래를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제가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싶은 이유는 단 한 사람에게라도 제 노래로
감동이나 울림을 주고 싶어서입니다. 그게 저런 무대가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그냥 거리 한복판이라도 제 노래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 버스킹이라는 문화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버스킹이란 건요, 우리나라에는 보통 또 젊은 분들한테 노래하는 문화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마임하는 것들 혹은 거리에서 연극하는 것들처럼 예술의 어떤 형태로든 거리에서 그것을 뽐내고 또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을 모두 통틀어서 버스킹 문화라고 합니다. 거리 문화, 공연 문화인 거죠. 저는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아마추어 활동을 하면서 심지어 제가 미처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지만 전국 노래자랑에도 한번 나와봤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해보니까 역시 많은 호응을 받고 많은 환호성을 받는 게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가슴이 뛰고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궁극적으로 노래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울림을 주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스킹 문화가 저한테 딱이었고 저는 버스킹 문화를 사랑하게 됐고 그 버스킹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서울로 나가는 것도 있었죠. 자, 그러면 다시 서울이나 우리 주변 도시에는 이제 유행처럼 버스킹 문화가 번지고 있습니다. 원래 기존의 버스킹 문화를 사랑했던 분들은 되게 실력이 없는 분들이 그냥 버스킹 하겠다고 나선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요즘엔 버스킹 문화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시흥에서 버스킹 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왜일까요? 저도 그 이유를 참 궁금해 했었는데요. 시흥에 버스킹 아티스트들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그걸 즐길 줄 아는 시민들이 없어서일까요? 저는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제대를 한 다음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제게 첫 번째로 다가왔던 사건은 바로 시흥 갯골축제 어쿠스틱 음악제였습니다. 최개발아 기획사의 최윤원 대표님이 맡으신 이번 축제는요, 그동안의 축제와는 다르게 좀 젊은 감성의 시도가 많이 행해졌어요. 그 일환으로 이 음악제에 어쩌면 청년들의 취향인 소심한 오빠들이라는 밴드와 가을방학이라는 인디밴드 두 밴드가 섭외됐다는 게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어르신분들은 이 두 팀 잘 모르실 거예요. 일기예보는 전 연령층의 유명한 팀이지만 이 두 팀은 저희 청년들의 노래를 감성적으로 담는 그런 팀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축제에 자원봉사자 혹은 스텝으로 참여하면서 청년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청년들이 될 우리 학생들 그리고 연령층을 막론하고 모든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심지어 SNS의 한 계정에는요, 이렇게 가을방학이 시흥에 왔다고 경이롭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솔직히 가을방학이 뭐라고 시흥에 왔다고 경이롭게까지 할까요? 그게 좀 우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시흥 청년으로서는 이제 시흥의 이런 젊은 문화를 대표하는 홍대 뮤지션이 왔다는 게 참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축제를 마치고 나서 한 가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바로 시흥에도 버스킹 문화가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단숨에 쇳불을 뺐습니다. 친구 2명과 집에 있던 휴대용 앰프를 가지고 여기 비둘기공원으로 나갔어요. 저녁 8시쯤. 그곳에는 장기자랑을 준비하는 초등학생들과 그리고 저녁운동 나오신 아주머니들 그리고 뜨문뜨문 앉아서 사랑을 속삭이는 커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큰이 취해서 자기들끼리 신나게 놀고 있는 대학생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누구도 저희한테 집중하지 않았죠.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를 혹시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쭈뼛쭈뼛 막 노래하다가 안 하는 척 막 우리끼리 얘기하는 척 그렇게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한 곡 두 곡 하다 보니까 그냥 저희끼리 주목 안 받으면 어떠냐, 그냥 우리 이 공원에 이 사람들 즐기는 배경음악 BGM이 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좀 편안하게 공연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새 저희 주변에는 그 대학생들이 몰려와 있었고요. 그리고 멀찌감치서 구경하는 분들도
저희가 한 곡 한 곡 끝낼 때마다 박수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같이 사진도 찍었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던 중에 한 대학생분은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시흥에서 이런 문화, 이런 버스킹 하는 거 너무 놀랍다. 그리고 너무 잘한다. 네,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래서 이분들이랑 연락처도 교환하고 다음부터 공연을 할 때는 불러주기로 그렇게 약속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시흥에 분명히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정왕역, 이마트에서도 공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부천으로 나가서 아마추어 콘서트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내 버스킹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팀이 만들어지고 저희만의 공연을 하게 되고 저희만의 곡들이 생기니까 이제 그 자신감은 확신으로 변하더라고요. 시흥에 버스킹 할 수 있겠다. 그래서요, 저희는 갯골축제를 담당하셨던 최윤현 대표님한테 찾아갔습니다. 저희는 시흥의 버스킹 문화를 한번 자리 잡게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대표님은 오히려 시흥 청년들이 이렇게 젊은 문화를 직접 만든다는 거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성심성의껏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내년부터 시흥시가 코리아 문화수도에 선정된 거 아시나요? 저도 많은 분들 알고 계시네요. 저는 최근에 알았거든요. 네, 그만큼 제가 시흥에 또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그런 시흥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취지를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시흥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나서더라고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탄생한 행사가 바로 월곡포구 버스킹 페스티벌입니다. 저희 팀은요, 저희 새벽밤이라는 어쿠스틱 밴드는요, 기획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고 관련 지식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팀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부딪힌 거죠. 직접 SNS와 전화를 통해서 시흥 6팀과 그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8팀을 모았고요. 그리고 장소도 한번 섭외해보고 장비도 대여해보고, 그리고 이 포스터를 직접 디자이너한테 의뢰해서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200장을 가지고 시흥 전역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직접 붙이러 다녔어요. 정말 힘들었죠. 할 게 너무 많아지니까 저희 팀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흥 청년 체인지 메이커라고 청년들이 시흥 문화를 바꿔보겠다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4분 정도 저희한테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던 것처럼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기획단을 꾸려서 함께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됐죠. 공연이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진행도 완벽하진 않았고요. 심지어 쏟아지는 비 때문에 월곡포구 버스킹 페스티벌이 월곡포구 버스킹 페스티벌이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들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 수가 적었을 뿐이지 이 행사를 구경해 주신 모든 분들은 물이나 커피, 음료수 이렇게 가져다 주시면서 저희가 이렇게 뜻깊은 움직임을 하고 있다는 거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홍대에서 직접 진짜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랑 또 서울예대, 우리나라 최고 권위 대학교잖아요. 실용음악과에서는 그 재학생들로 이루어진 팀들도 있었는데 그 팀들의 버금가는 실력으로 우리 시흥 팀들이 정말 멋진 공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그 공연의 품질에, 고품격인 공연에 감동을 받았고 또 그 매 팀의 공연을 들을 때는 이걸 준비하면서 피곤했던 거, 또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이 잠시나마 잊혀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흥에는 왜 버스킹 문화가 없는 걸까라는 의문이 좀 해결되는 것 같아요. 시흥에는 아티스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즐겨주실 수 있는 시민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 그걸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시흥에는 버스킹 문화가 없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요, 그냥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도하지 않았고 혹시라도 시도했더라도 꾸준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도를 하니까요, 그 가치를 인정받고 그 의미를 인정받아서
저희가 완벽한 팀도 아닌데 여러 가지 기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정왕동에 있는 중앙도서관에서 책 축제가 열렸는데요. 거기서 저희는 오빠들이 시 읽어주는 버스킹 공연이라는 곳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 시흥 청년 클럽 파티가 이 ABC 학습센터에서 열리는데요. 거기서도 어쿠스틱 공연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이쯤에서 저희 소개를 다시 하자면 이렇게 시도를 했음에 인정받고 또 기회를 계속 주어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 초에 시흥 청년 버스킹 크루라는 단체를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단체 등록을 하고 활동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자, 이쯤에서 제 소개도 다시 한번 할게요. 저는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회의 땅 시흥에서 버스킹 문화를 자리 잡고 싶은 시흥 청년 버스킹 크루 단장 김수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모두 사랑하는 문화가 있을 거고 꿈꾸는 문화가 있을 거예요. 그 문화들을 직접 만들자. 그리고 내가 왜 이 동네에는 내가 꿈꾸는 문화가 없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럼 내가 그걸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사고의 전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내가 원하는 문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과 그 진심과 그리고 과감한 시도가 합쳐졌을 때는 저희처럼 아주 조그맣지만 작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게 금방 성공적인 모습으로 다가올지는 모르지만 그 작은 한 걸음이 문화가 자리 잡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거라는 거,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아직 이곳에 없다는 건 그만큼 할 가치가 있고 그 가능성이 풍부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시흥이 한국의 브로드웨이가 됐으면 좋겠다. 대학로처럼 시흥하면 연극이 떠오르는 그런 문화의 고장을 만들고 싶다. 그게 무모하다고 생각될지라도 그저 진심으로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시흥을 문화의 수도로 만드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시도하고 흥하는 시흥 시민이 되시길 바라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흥 청년 버스킹 크루 단장이자 어쿠스틱 밴드 새벽밤의 보컬 김수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